금융당국에서 대출금리 억제 하는 그런 움직임들 또 그런 압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금융사에서 좀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평가들이 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코픽스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의견들이 맞다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이 코픽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같은 것들 다 통틀어서 얘기했을 때 이제 과거에 한때 국내에서 유행하던 부동산 폭락론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거기에 더해서 가상금리를 더할 거고 이렇게 되면 대출 이자의 부담이 어려워진 분들이 주택을 모두 시장에 내놓을 거고 받아줄 수요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면 집값이 폭락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이 참신했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그런 식의 내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폭락론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얘기의 핵심 트리거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한국에 똑같이 따라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는 누구나 아는 폭락론의 이야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국내에서 똑같이 따라 올리는 선택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보통 개인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개개인분들이 집을 사셨을 때 대출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서 이자가 올랐다 내렸다를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에 관련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단순하게 개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뿐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과 기업 대출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다루는 입장이 된다면은 단순하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만큼 따라 올리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출금리의 수준을 어느 정도 억제하거나 또는 낮춤으로써 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져야 하는 부담을 좀 더 경감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